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난다지요. 그 말을 한동안 그냥 듣고 넘겼는데 이별 소식이 잦아진 요즘엔 다르게 들립니다. 부모님을 보낼 때는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연로하셨으니 이제는 편히 가시겠구나 하는 체념이 섞였지만 친구가 가고 친구의 배우자가 떠나는 모습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우리 차례가 오고 있구나. 그때가 오면 남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덕분에 더 단단해졌다고 기억되며 뒤돌아보면 고마웠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떠나야 마음 한켠에 애틋함만 남겨두고 훌훌 보내줄 수 있을까요? 어느 현자는 말했죠. 인생은 폭풍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바람아 불려면 불어라, 파도야 치려면 쳐라. 나는 배를 손질하고 돛을 묶어두었다. 이 마음가짐이야말로 해탈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연인도 자식도 친구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착해 보였던 사람도 함께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고 10달 품어 키운 자식도 커갈수록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면 파도를 타고 잔잔하면 고요를 즐기면 그뿐입니다. 세상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구해달라 소리칠 이유는 없지요. 나이가 드니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사람들에게서 소식이 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은 잘 오지 않습니다.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소식이 오면 대부분 떠났다는 이야기더군요. 한 달 사이 가까운 분 2분을 보내고 나니 머릿속에서 생각이 맴돕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산 걸까 아니면 그들이 조금 서둘러 간 걸까? 어차피 얼마를 살고 갈지 누구도 모르니 우왕좌왕하다 어느 날 문득 떠나는 게 인생인가 싶다가도 그래도 남겨둘 말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장례식장에서 화장로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관이 전기로 내려가면 작은 등 하나가 켜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료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리고 아주 고운 흰 뼈가루가 조심스레 상자에 담겨 나옵니다. 성인 한 사람의 무게가 그 고운 가루 몇 줌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 한쪽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남겨진 사람의 슬픔이나 분노, 회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수명이 다하고 업이 다했음을 조용히 말해줄 뿐이지요. 죽은 자는 죽음을 말해줄 수 없고 산 자는 죽음을 끝내 경험하지 못합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놀랄 만큼 가볍습니다. 아마 그 가벼움 덕분에 우리가 남은 삶의 무게를 버텨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움켜쥘 것도 더 끌어안을 짐도 없습니다. 죽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자연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돈 들이지 말고 가볍게 가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뒤처리를 깔끔히 하고 가자. 빌린 것이 있으면 갚고 남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꿰맨 말은 풀고 미뤄둔 사과는 서둘러 하고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서랍과 수납장을 여는 일만으로도 많은 걸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모았을까요? 지금 보니 절반은 쓰레기였습니다. 백자 항아리에 쓸모없는 것들을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 것처럼 두 손 가득 쥐고 산 날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정작 하고 싶은 일은 하나도 못 해봤으면서 왜 그렇게 놓지 못했나. 그 공허함을 마주하니 마음이 조용히 숙연해집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산골에서 평생 농사짓다 남긴 한마디 유언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평생 아궁이에 불 떼느라 고생을 했다. 보일러를 꼭 놓아드려라. 참 씩씩하고 속이 꽉 찬 유언이죠.
죽음을 거대한 결전이 아니라 아침마다 소를 몰고 나가듯 담담한 일상의 연장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말.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벼우며 그 사이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인지 모릅니다. 의술의 목적이 언제나 죽음을 이기는 것이어야 할까요? 깨어진 육체를 꿰매 살려내는 의사가 필요하듯 충분히 다 살고 떠나려는 사람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안내하는 의사도 필요합니다.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쓰다듬어 맞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죽음이니까요. 못 가게 붙드는 파이프보다 잘 가게 인도하는 손길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뼈가루 한 줌을 들여다보면 삶의 의미가 놀랍도록 또렷해집니다. 그 가벼움으로 남은 삶의 무거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긴 숙제일지 모릅니다. 세상을 떠난 이름들을 떠올립니다. 천하를 통일한 황제, 거대한 기업을 세운 사람, 영원할 듯 권력을 누리던 이들. 모두 떠났습니다. 그 화려함은 참으로 장엄했지만 마지막은 누구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집니다.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정답은 없고 비밀은 오래가지 않으며 공짜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아는 세 가지. 누구나 죽고 홀로 죽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남은 세 가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르니 준비하는 수밖에요. 태어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죽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시작보다 마무리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듯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사람들이 웃었지만 떠날 때는 사람들이 아쉬워 울고 나는 웃으며 떠나는 것. 그것이 잘 산 인생이겠지요.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늘이 어쩌면 최고의 선물입니다. 삶은 소풍입니다. 가는 길에 쉬고 오는 길에도 쉬고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쉬어가는 여행. 그러니 너무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하루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마음, 그게 우리를 덜 지치게 만듭니다. 여행의 목적지가 여행을 완성해 주지 않습니다. 여행 그 자체가 목적이듯 삶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멀리 소풍 나가 돌아와 고생만 했다는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탓일지 모릅니다. 곱게 늙어가는 사람을 보면 세상이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아니라 새로움이 있거든요. 늙지만 낡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품위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한 획 차이지만 뜻은 정반대입니다. 늙음이 낡음과 만나면 허무만 남습니다. 그러나 늙어도 낡지 않으면 삶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반대로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낡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먹는 셈입니다. 누구나 나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롭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으며 떠날 수 있나? 잘 물든 단풍은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 책갈피에 꽂아두듯 잘 늙은 삶은 청춘보다 더 곱다고 했습니다. 무지한 기세로 달리는 청춘보다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이 더 아름답다는 뜻이지요. 걱정의 목록을 줄입시다. 과거의 상처, 쓸데없는 자존심, 불필요한 수집, 남의 시선.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무거운 짐에 미련을 둘수록 발걸음만 둔해집니다. 생각이 많아 고민이 많아 불행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을 너무 무겁게 짊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도 가볍게 움직여야 근육통이 덜하고
운동도 가볍게 시작해야 다음 날이 편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결국 현실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힘들었던 과거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미래를 또 무겁게 만듭니다. 호흡을 고르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다음 입으로 길게 내쉬며 걱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봅시다. 단순하지만 의외로 강력합니다. 가볍게 사는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삼는 것. 셋째, 겸손을 잃지 않는 것. 넷째, 가진 것에 눈을 뜨는 것. 다섯째, 남의 삶을 쫓지 않는 것. 여섯째,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일곱째, 모든 것이 결국 덧없음을 기억하면서도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 이 간단한 7가지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의 건강과 밥 한 끼, 햇빛 한 줌, 걸어갈 수 있는 다리,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며 가장 두렵다는 것을 물으면 남자는 외로움, 여자는 경제력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한 두려움이지만 특히 외로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과하게 의지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허기를 달래려다 더 아픈 관계를 자초하는 셈이지요.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커집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해결받으려는 순간 우리는 더 약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고 고독은 혼자 있을 줄 아는 기쁨입니다. 외로움은 저절로 오지만 고독은 선택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 관계가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혼자 즐길 줄 아는 태도. 혼자 시간을 보며 사유하고 깊어지는 습관.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여유. 빨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힘쓰지 않아도 오래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리입니다. 관계를 붙잡기만 하면 오히려 모두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내 삶을 타인의 기준에 얹어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교가 있다면 고독 속에 위안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반려동물과의 일상에서 온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취미와 봉사, 느슨한 모임도 좋습니다. 그 모든 선택은 혼자 힘으로도 하루를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평온도 불안도 기쁨도 괴로움도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는 순간 무게의 대부분이 스르르 풀립니다. 아직 절대적으로 노력해보지 않았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어차피 모두 떠날 길이라면 처음 왔던 그 가벼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준비합시다. 과거의 자책과 미래의 걱정은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오늘에 집중합시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을 아끼며 작지만 확실한 기쁨 하나를 찾는 일에 마음을 써봅시다. 소풍 가는 날 아침처럼 눈이 먼저 깨어나는 하루. 그런 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인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지금 웃고 계시다면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금이 내 봄날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계절은 늘 제때에 찾아옵니다. 성큼성큼 빨리 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고르고 어깨를 펴고 발길 닿는 대로. 그저 단단하고 가볍게. 3. 이제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렇다면 남겨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태도일 겁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말며 너무 오래 붙잡아 두지 말기. 서랍을 비우듯 마음을 정돈하고 옷장을 정리하듯 생각의 먼지를 털어내고 휴대폰 안에 쌓인 쓸모없는 연락처와 메시지처럼 관계의 찌꺼기도 조금씩 덜어내기. 그렇게 줄이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더 멀리, 더 오래, 덜 아프게 걸을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뒤늦은 보상을 받으려고 허둥대다 보면 정작 내 삶을 놓치게 됩니다. 남이 좋아할 만한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로 사는 것. 그것이 늙지 않는 마음의 비결입니다. 내 생각과 방식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절제,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는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덧없음을 기억하면서도 하루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 부지런함. 한 찰나 또 한 찰나가 모여 우리의 마지막 표정을 만듭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으며 떠날 수 있나?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잘 물든 단풍처럼 지는 일. 때가 오면 수북한 잎사귀 위로 조용히 내려앉아도 누군가가 주워 책갈피에 끼어두는 그런 빛깔로 늙는 일. 봄꽃의 환호보다 늦가을의 깊은 빛을 택하는 일. 젊은 날의 기세보다 노년의 품위를 닦는 일.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물에 씻듯 가볍게 마감해 봅시다. 서운했던 말은 물에 풀어보내고 미뤄둔 안부는 짧게라도 전하고 나에게 건네야 할 위로 한마디를 잊지 말기. 괜찮다. 여기까지 잘 왔다. 그렇게 잠들고 그렇게 깨어나면 하루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이 와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듯 조급하게 마지막을 재촉하지 않고 달력을 넘기듯 담담하게 자기 몫의 계절을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언젠가 올 테니 남은 시간에 할 일들을 조용히 적어봅니다. 미안했던 사람에게 말 한마디, 고마웠던 사람에게 손 한 번. 필요 없는 것들은 미련 없이 비우고 꼭 필요한 것들은 남김없이 나누기. 집 문고리를 마지막으로 닫을 때, 아, 이 집 참 화냈다는 말이 절로 나오도록. 내 자리를 지나는 바람이 따뜻했다는 기억만 남도록. 번쩍이는 훈장 대신 곁에 머물던 이들의 마음속에 조용한 인사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한동안 내 삶이 덜 외로웠다. 자, 오늘도 소풍을 떠날 시간입니다. 길이 멀면 잠깐 쉬어가면 되고 비가 오면 잠시 처마 밑에 서 있으면 됩니다. 햇빛이 나면 그늘을 찾아 앉아 주먹밥을 먹고 바람이 불면 돗자리를 한쪽 더 눌러 고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또 하루를 너무 빠르지 않게 너무 느리지만도 않게 어깨를 활짝 펴고 눈길 닿는 곳마다 감사의 마음 하나씩 놓아두면서 당신이 오늘 남긴 작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태우고 당신이 오늘 비운 작은 서랍 하나가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문턱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중얼거리면 됩니다. 나는 가능한 한가볍게 살았고 가능한 한단단하게 사랑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면 웃으며 떠날 수 있습니다.